그래, 이렇게 습한 날씨에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이 참 중요한데, 네. 우리 아까 우리 뉴스에서도 그 한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소가 고기를 먹고, 네. 호랑이가 채소를 먹고, 이 광우병 소가 고기 많이 먹어서 네. 그렇게 자기에 맞는 음식을 잘 찾아서 잘 진단해서 자기에 맞는 음식을 적절히 드시는 게 정말 이런 습한 여름철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무조건 고기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이게 삼계탕만 그냥 드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 못 먹을 때 삼계탕이지 이제는 오히려 더운 날 야채가 맞는 분은 야채를 드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건강식이에요. 네. 옛날에 고기 못 먹을 때나 고기. 그렇죠. 그쵸? 예. 지금 네. 워낙 많이 먹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고질병, 척추질환, 신경외과 전문의 오기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이고요. 방송으로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결을 해볼 텐데요. 전화가 지금 와 있나요? 전화 전화번호 다시 잠시 한번 후에 보여드릴게요. 연결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02-6676-0114, 02-6676-0114. 여러분 집에서 나가실 필요 없어요. 이게 전화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그러니까 저희 목뼈, 등뼈, 허리뼈, 엉덩이와 연결되는 이쪽 다리 당기는 거, 그러니까 뒤쪽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뼈가 있잖아요. 네. 신경 아픈 거 이런 거 네. 저희가 상담 받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의 오셨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02-6676-0114번과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선 질문을 좀 드리면서 전화를 좀 네. 받도록 할까요? 예. 네. 자, 아까 지금 제가 머리 끝에서 발가락이죠. 꼬락이 아니라 이건 약간 놀렸는데 이런 말씀한데 그 발가락이 쫙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우리 기둥 대들보라 그러잖아요. 참 이 나이 먹으면 여러 군데 통증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보다 어르신들께서 이제 평균 연령이 좀 많이 올라가신 원인도 있고요. 네.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운동을 좀 덜 하시고 오래 앉아서 안 좋은 자세로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평생 살면서 보통 80에서 85%의 분들이 한 번쯤은 허리나 목 쪽, 척추에 질환을 호소를 해서 병원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프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도 많이 증가하고 있겠죠.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옛날 분들하고 현대 사람들의 움직임의 변화,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의자에 많이 앉아 있고, 스마트폰하고, 네. 운전하고, 걷는 시간 줄이고, 자세 똑바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일종의 늘어나는 현대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운동량이 줄고 일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척추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즘엔 정말 어린 분들부터 해서 허리 아프신 분들이 연령층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허리 통증이 그러면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그 치료 단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보통 80% 정도는 단순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보통 2주 정도 집에서 이제 쉬시거나 물리치료를 하시거나 약을 드시거나 이러시면서 대부분은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2주 정도를 쉬거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으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고 이제 필요하시면 좀 더 센 진통제라든가 이제 근효환제 같은 것을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근육통이 아닌 다른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약을 드시거나 수술을 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중간 단계인 좀 수술하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약물 치료만으로는 호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네. 거를 비수술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안 되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요새는 이제 수술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허리가 이 척추 쪽이 아픈데 2주가 지나도 계속 아픈 병원 가서 이런 시술 받아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프다 2주를 혼자 끙끙끙 앓으면 2주 괜찮아져요.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비벼갖고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겼는데 이제 네. 그게 사라지면 된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척추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이 척추에 붙어 있는 그 관절이라든가 심줄이라든가 엉덩이 천추황절인가요? 천추황절. 그다음에 그 뒤에 이 관절들. 네. 그러니까
허리는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관절에도 문제가 있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사진을 보면서 한번 치료 단계, 관절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선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어디가 아프신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히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의사들이 환자를 보고 이제 수기 검사라 그래서 뭐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가 어느 부분이 아프시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터치를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심하시거나 디스크나 협착증이 처음부터 의심이 되신다면 MRI를 찍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이제 직접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질환이 어느 부분에 있고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 검사 결과를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뭐 피검 소위 말하는 이제 피검사 같은 것을 하게 되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는 거고요. 네. 시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지시고 나면 당연히 치료 후 관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재활 치료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뭐 한 달 간격으로 오시면서 그때그때 환자 상태 봐서 약물을 좀 바꾸기도 하고 뭐 필요하다면 네. 간단한 주사 치료 같은 것을 병행을 하면서 사후 관리를 하시면서 남아있는 증상이라든가 더 호전되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치료 단계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먼저 그 2단계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비수술 치료 방법은 최근에 좀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것은 그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 눌리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좀 떨어뜨려서 직접적인 자극을 좀 줄여서 2차적으로 증상을 좀 호전시키게 하는 방법인 거고요. 네.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말 그대로 그 병변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네.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지져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더 최근에 나온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키게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대상 네. 사진 또 있거든요. 네, 어떤 어떤 분들한테 맞는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뭐 허리 디스크라든가 척추관 협착증, 목 디스크 환자들한테는 당연히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드물기는 하지만 뭐 척추 후 통증,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만성 통증, 뭐 암성 통증 이런 환자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 유착 박리, 신경이 그 유착됐다. 그래서 네. 박리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좀 한자를 풀어보면 자, 우선 어떤 건지 또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신경이 이게 유착된 걸 이렇게 떼내는 그 비수술적인 방법이죠. 네, 예.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것인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카테터, 그래서 줄 같은 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 디스크에 의해서 눌려져 있던 신경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넓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 고여 있는 안 좋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씻어내고 신경의 흐름을 회복시켜서 예. 그 직접적인 자극이 좀 줄게 되면 2차적으로 이제 통증이라든가 저린 증상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 치료법을 신경유착 박리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신경유착 박리술 통해서 좀 그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가 좋은 사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54세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빨갛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신 부분이신데요. 4번이랑 5번 뼈 사이에 협착증이 있으시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하얗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쭉 나 있어야 되는 건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중간 부분이 까맣게 끊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 지나가는 길을 누르기 때문에 이 아버님 같으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픈 증상을 호소하고 계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술을 해서 많이 좋아지셨던 경우셨습니다. 네. 네, 비교적 예가 좋은 사례 봤고요. 네, VCR 바로 네. 볼게요. 신경유착 박리술을 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제 그 밑에 줄 같은 걸 올라가서 풍선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좁아져 있던 부분을 좀 넓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이고요. 그거를 해서 유착을 갖다가 박리시키고 나서
약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눌리고 있었던 증상 같은 것들이 시술을 하면서도 금방금방 느끼실 정도로 빨리 효과가 나타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환자분들 중에는 화면을 직접 보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방법 간단하게 이용을 해서 신경이 눌리고 있었던 부분들을 박리시키고 떨어뜨려서 증상을 빨리 회복시켜 주게 하는 간단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저희가 좀 굵게 그렇게 가고요. 네. 전화 연결 위주로 좀 저희가 네, 방송을 좀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궁금한 거 풀어주는 게 저희의 그럼요. 목적이니까. 네. 네. 자, 02-667-0114, 02-6676-0114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전화번호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6세예요. 아,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걸음을 좀 많이 걸었거든요. 네. 등산을 가까운 둘레길을 평소보다 좀 많이 걸었더니 그냥 잘 때는 말짱하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더니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네. 예.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 놓을 수도 없나요? 네, 옆으로 돌아 누울 수는 그- 있는데요. 네, 돌아 누우면 네. 왼쪽 엉치가 아픕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걸으면 하다가 이렇게 좀 못 걷고 허리가 아파서 못 걷겠고 그죠? 그런 느낌이 있나요? 예, 예. 조금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 가려고 예. 한 대여섯 발 안방에서 가는데 거기를 걸어갈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져요. 맞아요. 앉으면 힘드시네요. 제가 괜찮아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네. 혹시 MRI나 CT나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고 전문의의 진단 한번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 가까운 병원에 가서 MRI 찍어봤는데요. 그때 네. 그 소견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선생님께서. 6번뼈 협착증이라고요. 예. 네. 자, 선생님 그 나이가 좀 드셨고요. 네. 협착증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오래 걸었더니 거기에 이제 저 가끔 제가 생기면 좀 부종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지 않나 네. 이런 느낌이 네. 좀 오는데 어머님,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정도로 심하시다는 거죠, 증상이? 네, 아프기 전에는 그냥 잘 걸었어요. 예, 예. 혹시 뭐 다리 한 시간 쪽으로 이상. 찌릿하게 타고 내려오거나 그런 증상은 없어요. 그런 증상은 없고 이제 주로 허리랑 엉치 부분이 좀 불편하시고 오래 잘 못 걷고 네. 그다음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제 6번 뼈 근처에 협착증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어머님 증상은 이제 그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그게 걷게 되면 거기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증상이 더 확 나타나게 되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네. 쉬고 좀 앉아 계시면 압력이 풀리면서 증상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이 좀 심하신 분들의 특징이 걷다 네. 서다 걷다 서다 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지금 이제 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렇다고 마비가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는 조금 아까우신 경우신 것 같고, 증상은 너무 심하셔서 걷기도 힘드실 정도시라면 척추 전문 병원에 한 번쯤은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간단한 시술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지금보다는 증상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예,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수술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조금 수술보다 부담이 좀 덜 하실 텐데 한번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 허리 관리, 허리 치료 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이 네, 정도는 그렇습니다. 뭐 네. 마비가 오거나 뭐 대소변 장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좀 관리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네. 앉아 있는가 봐요. 예. 오랫동안 서 있는 거. 네, 그게 많이 힘들어요. 그 종아리하고 당단지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굉장히 당기듯이. 그리고 몸이 많이 특히 피곤할 때가 더 그렇고요. 많이.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되게 심할 때는 다리가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하고 제 몸에 있지만은 한쪽은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연세가 네. 어떻게 되셨죠, 지금? 55세예요.
네. 예. 그리고 근데 그럼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가까운 전문 병원 같은 데 가셔서 CT나 MRI나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서 선생님과 소견을 나누신 적이 있나요? 아직 한 번도 안 그래 어허, 안 예. 해보고요. 이제 가려고 제가 자, 왜냐면 오늘을 계기로 예, 우리 어린- 오늘을 계기로 내 허리 건강 지키는 날로 오늘 정하세요. 예. 거기서 좀 더 가면 좀 심해지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자 선생님께 한번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네. 그 이제 오른쪽 다리 쪽 감각이 가끔 남의 살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끔보다도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전체가 바지 입은 것 같이 다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제 주로 뒤쪽으로 더 감각이 떨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앞쪽보다도 정화리하고 또 네네. 그 장단지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제가 손목에서 한번 뒤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올해 걷는 건 좀 어떠세요? 걷는 건 괜찮고 또 운동하고 또 울렁기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건 이제 큰 문제는 없으신 건데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런 게 좀 많이 힘드시고 오른쪽 다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좀 이상한 걸 호소하고 계신데요. 증상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전화하셨던 분하고는 좀 달리 디스크 증상이신 것 같습니다. 좀 전형적인데요. 다리 뒤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신경이 5번 신경 하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디스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척추 전문 병원에 한 번쯤 방문을 하셔서 검진을 좀 받고 필요하다면 CT나 MRI를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서운해하시니까 그래도 이분은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전화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으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가 현재까지 나와 있고 어떤 치료 받으면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좀 설명을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치료 방법들 중에 좀 이제 연세가 좀 젊으신 분, 지금 이제 전화하신 분 같이 그 정도 되시는 분은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걸 하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 협착증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근데 촬영을 했는데 예상 외로 너무 심하시다든가 한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가 된다면 신경유착 박리술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한테 오늘 며칠이죠? 7월 24일인가요? 네. 네. 25일입니다. 25일입니다. 25일인데 이 7월 25일을 우리 어머니의 허리 건강 날로 정하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마비가 오고 감각이 없다는 건 네. 지금부터 관리 잘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좀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아야 되니까 네. 바로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가까운 전문병원 가셔서 뭐 레이저를 좀 쏴서 그걸 좀 뚫는다거나 신경 방에서 이렇게 넓힌다는 그 정도만 비수술적으로 해도 지금은 훨씬 좋아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예, 싶은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자, 오늘을 허리데이로 정하시고 가족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모든 가족이 다 알게.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신경유착 박리술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예, 56세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신경이 눌려서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고속도로 같이 척추에 신경이 쭉 잘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까맣게 막혀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협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어머님께서도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다리가 저려서 병원을 내원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시술을 받고 많이 좋아지셨고요. 시술 전후에 비교를 한 처혈 검사 사진을 보시면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따뜻하고 덜 아픈 걸 표현하고 있고요. 시술 전에 그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연두색, 파란색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시술 후에 많이 좋아지셨던 경우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02-667-0114, 667-0114 쉬지 않고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전화 받으면서 대본 이 맞아요. 내용을 저희가 살펴드릴 네. 수 있어요. 레이저 시술 방법 받으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뭐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뭐라 했죠? 그 저기 넓히는 거 신경 박리술인가 유착 네, 박리 그것도 전화 받으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통증이 좀 해소할 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주로 방사통이라 그래서 네. 다리 쪽으로 이제 많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들한테 효과가 좋고요. 말 그대로
내시경이라 그래서 직접 의사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 병변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레이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레이저를 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태워서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이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예전에 우리가 보통 째고서 하는 수술과 비교를 한다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찌르는 부분 바늘 크기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만 부분 국소 마취를 하고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과 같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치료 시간도 한 30분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이제 수술은 보통 1시간 넘게 걸리는 반면에 치료 효과도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되게 시술을 받으면서 환자분들이 다리가 저린 증상을 좀 덜 느낄 정도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통 하루 이틀 만에 퇴원을 다 하십니다. 흉터는 뭐 특별하게 보고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한 포인트 꼬매는 경우도 있고 안 꼬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손가락 같은 경우도 집게로 꽉 찝고 있잖아요. 그럼 이 찝는 자체도 좀 아프지만 오랫동안 찝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염증이나 부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협착증이나 아니면 다른데 이런 이 천정관절이라든가 이 심줄이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염증이 있고 부종이 있을 때도 이런 예를 들면 레이저 같은 경우를 쐈을 때도 도움이 되나 아니면 거기 좀 지난 다음에 좀 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요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그 직접적으로 압력을 주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태우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레이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물 같은 것을 같이 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고여서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은 씻어내고 그 다음에 자극되고 있는 부분을 좀 가라앉히는 부종을 가라앉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같이 쓰는 거고요. 그걸 쓰고 나서 시야가 더 깨끗하게 확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이제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시술 전에 그 가운데 빨갛게 노란 점선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부종이 있고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된 부분들이고요. 그걸 시술을 해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까맣게 완전히 뻥 뚫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뚫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뚫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한테 증상 완화와 통증을 많이 해소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실제로 저희가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면 설명 들어볼까요? 네.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 꼬리뼈 근처에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카테터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직접 집어 넣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병변까지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직접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위치까지 도달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내시경 했는데 내시경 어디로 집어넣는 거 이렇게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 근데 꼬리뼈에 구멍이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꼬리뼈 구멍 하나 갖고 있고요. 이제 새로 뚫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까지 정확히 이제 도달을 하게 한 다음에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레이저가 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태우는 거고요.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던 양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가운데 빨갛게 있는 부분이 염증이 생겨서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태워서 기화시켜서 없애버리면 그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직접적인 자극을 좀 덜 받게 되죠. 지금 보시면 이제 부글부글거리면서 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걸 다 살을 칼로 찢어가지고 칼로 다 도려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집어넣어갖고 살짝 이게 레이저만 쏘니까 칼로 도려낸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것 같이 가운데 부분이 뻥 뚫리니까 이제 눌리고 있었던 디스크가 없어진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한 여러분 특징, 어떤 것이 특징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 좀 잠깐 살펴주실까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특징은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고령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같은 고위험 환자분들한테도 얼마든지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절개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흉터도 남지를 않습니다. 뭐 당연히 피는 주지 않고요. 통증도 거의 찌를 때 잠깐 아프시기 때문에 국소 마취할 때 뭐 우리 엉덩이 주사 맞는
않는 정도, 그 정도 통증밖에는 없어서 시술하는 과정에서도 환자분들이 크게 뭐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환자분들한테도 간단하게 한 뭐 20-30분 만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술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징을 보니까 부담이 확 적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61세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그 허리가 많이 힘드시고 최근에 이제 다리가 더 많이 저리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잘 안 되셨고요. 고혈압까지 갖고 계셨던 고위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고속도로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빨갛게 된 부분이 이제 까맣게 막히면서 그 부분이 협착증이 있으신 분이었고요. 네. 시술 전후에 비교를 한 사진을 보시면 체열 검사 사진에서 빨갛게 된 부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많이 좋아지는 건데 그 부분이 시술 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좋아지셔서 환자분들도 많이 감사해 하시면서 퇴원을 하셨던 경우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네. 있죠? 예. 50세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이제 너무 힘드셔가지고 밤에 자다가 깰 정도가 되셔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던 분이셨고요. 시술 전후에 비교를 한 사진을 보시면 시술 전에 많이 안 좋아하셨던, 뭐 너무 안 좋아서 색깔이 파랗다면서 보라색으로 보이실 정도였는데 시술 후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셔서 밤에 주무실 때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고 감사해 하시면서 예, 퇴원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네. 더워서 깨요. 왜 이렇게 더워? 맞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밤에 푹 주무시는 것도 그렇게 큰 행복이에요. 그것도 그럼요. 네. 남성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전립선 때문에 자꾸 소변 보는 것 때문에 깨시는데 하여튼 푹 주무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자, 02-667-0114, 02-6676-0114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전화번호입니다. 네.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나요? 네, 68세입니다.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저는요,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네. 근데 저녁에 이렇게 이제 초저녁에 잘 때는 좀 몇 번 이렇게 막 다리가 당기고 아프니까 몇 번 막 일어나야 되고 또 걸을 때도 막 이렇게 막 다리가 절절절절 하면서 당기고 이렇게 아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발바닥이 감각이 별로 없어요. 아, 예. 막 언제부터 감각이 없으셨나요? 감각이 없을 때는 이제 4월부터 아팠는데 네. 이제 한 5월 달부터서나 그렇게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이 그렇게 아. 그러면 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게 언제쯤이었죠? 4월 달에 받았어요. 4월 달에? MRI로. 네. 예, MRI 찍고.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어머니 그 4월 달에 진단을 받으셨을 때보다 5월 달이 되시면서 양쪽 발바닥 감각이 없어지시는 증상이 이제 새로 생기신 거잖아요. 예. 그 증상으로 봐서는 MRI 찍었을 때보다 증상이 조금씩 더 악화되시는 것 같거든요. 예,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예. 저도 느끼기에. 예, MRI를 찍으셔서 이제 협착증 진단을 확실하게 받으셨고 증상이 조금씩 악화되고 계시는 경우시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더 나빠지시기 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정확하니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마비나 이런 증상은 없으신 걸로 봐서 수술하기는 조금 아까우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그 신경유착 박리술 치료를 받으신다면 그 눌리고 근데요, 있었던 이제 병원에서는요. 네. 풍선 시술을 하라겠어요. 아, 그러니까 풍선 시술이 신경유착 박리술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그것도 신경유착 박리술 같이 눌리고 있는 부분을 넓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넓히는 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여서 넓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방법들 중에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선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하시면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 지금보다 확연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전문병원에 가셔서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확연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더 네. 악화되시기 전에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풍선 확장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척추관 이렇게 그
그 좁아진 거를 풍선 이렇게 집어서 풍선처럼 이렇게 벌려가지고 넓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제 선생님 그렇게 한번 진단을 해주셨겠죠. 예. 그러나 보시기엔 좀 복합적으로 요모조모 좀 더 좀 관리를 받으셔야 발바닥에 좀 마비가 없다는 건 지금 사실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가 된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치하지 마시고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꼭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니까요. 가까운 전문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방송을 듣다가 네,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네, 이렇게 누구를 무슨 물건을 들거나 이렇게 걷거나 그러면은 이쪽 왼쪽 다리하고 네. 아, 그 거기에 막 찌릿찌릿하면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네.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거든요. 쉬어서. 네. 좀 쓰면은 괜찮으신가요? 예? 서 계시거나 누우면 괜찮으세요? 누우면 괜찮아요. 아, 네, 네. 엎드리거나 누우면 괜찮은데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은 좀 오래 걸으시면 어떠세요? 오래 걸어도 그게 이쪽 왼쪽 다리가 시큰시큰하니 그냥 절절절절해요. 병원 가셔서 혹시 진단 받으신 적 있나요? 전에 이렇지는 않았는데 뭐 협착증이라고 3, 4번에 협착이 있어서 언제 물리치료를 몇 년 받았어요. 전인가요? 아니면 불과 몇 달 전인가요? 그거가 한 2달 전이거든요. 네, 그때. 알겠습니다. 아, 자, 선생님 받아주시죠. 예. 그 네, 왼쪽 받아서 다리가 그냥 지탱할만 해서 지탱했다가 예. 어제 그저께부터 이게 네. 이쪽 다리가 이렇게 절절절절 하면서 왼쪽 응치가 이렇게 쉬어서 예, 오래 아버님 앉을 그 수 왼쪽 있는 다리가 저리실 때 다리 어느 부분이 주로 저리신가요? 주로 이제 거고. 종아리 왼쪽 뒤쪽이 다리 걸으신가요? 바깥 부분이요. 뒤쪽 종아리 바깥쪽 쪽. 부분이요. 종아리 쪽. 예, 종아리 쪽. 그 발바닥은 발 어떠세요? 등까지 절절해요. 발등까지. 네네. 네, 그래서 뭐 걷거나 누워 계시는 거는 조금 난데 앉아 있거나 뭐 물건을 들거나 그럴 때 왼쪽 다리가 많이 이제 저리시다는 거죠. 근데 증상으로 봐서는 협착증보다는 디스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십니다. 물론 이제 2달 전에 그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셨다고는 하시는데 아마 엑스레이를 찍으신 것 같고요. 병원에 한 번쯤 방문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틀 전부터 갑자기 증상이 많이 안 좋아지신 걸로 봐선 디스크가 새로 생기시거나 좀 더 악화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필요하다면 MRI까지 찍어보고 디스크 진단이 만약에 나온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거를 받으신다면 이렇게 이제 급성기에 새로 터지신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병원을 꼭 방문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지금 좀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이틀밖에 안 되셨는데 그 2달 정도 정도면- 증상이 확 나빠지신 거니까. 네. 예. 자, 이분도 좀 응급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가시면 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치료를 받으면. 네. 그러나 그렇죠. 오래 놔두면 네. 수술까지 갈 수 있는. 예. 그렇죠. 나사 받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모김했는데. 네. 자, 빨리 가세요. 네. 저희가 가까운 점에 빨리 가시고 좀 여유 있게 가셔도 된다는 분 저희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그 되게 어떨지 모르지만 그 요즘에 좋은 병원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가까운 데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 사례 중에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도 살펴볼까요? 네. 예, 37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일할 때 통증으로 너무 지장을 받으셨는데 이제 주위에서 수술하고 나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 그 하얗게 고속도로까지 신경이 쭉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꽉 막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네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셨던 분이시고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하고 나서 비교를 한 전후 사진을 보시면 시술 전에 다리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파랗고 보랗게 보였던 부분들이 시술 후에 빨갛고 노랗게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셔서 만족을 많이 하시면서 퇴원을 하셨던 경우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요것도 같이 한번 다 보시죠. 네. 이걸 다 얘기를 들어본 다음 계속 전화를 네. 받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미세현미경 감압술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예전같이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마비가 있거나 뭐 소변 장애 같은 게 생길 정도가 된다면 신경이 이미 손상을 받았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개를 한 1, 2cm 정도로만 작게 하고 직접 현미경으로 그 부위를 보면서 튀어나와서 자극을 하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반신 마취만을 하고 2번은 뭐 길어야 2, 3일 정도 하시고 나서 바로 퇴원을 하시는 그런 수술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네. 비교 예가 좋은 사례까지 같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세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그 MRI를 찍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하얗게 쭉 타고 내려오다가 막혀서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수술 후에 보시면 그 길이 완전히 뚫려서 환자분 증상이 많이 호전된 것을 알 수 있는 보신 구지고요. 33세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술 전 후에 비교를 한 사진을 보시면 MRI 상에서 빨갛게 이렇게 까맣게 튀어나와 있었던 부분이 네. 예, 수술을 하고 나서 감압이 되면서 완전히 없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의 그 허리, 뼈, 관절 이런 모든 종합적인 질문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좀 이상이 있고 좀 답답하신 분들 이 시간에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67-0114번입니다. 네. 자, 전화 아직 걸려오지 않았나? 네. 전화는 자, 아직. 그러면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허리가 아픈 게 무조건 디스크에 관련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디스크 탈출증이냐 또는 협착이냐. 그래서 디스크를 주변의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병은 뿐만이 아니라 이 관절,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뼈 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심줄, 네네. 근육 관련돼서 거기서 염증이 생겨서 부종이 생겨서 꼼짝도 못하는 질병에 걸리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디스크 협착증에 대한 치료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80에서 85%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단순 근육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줄 그 주위에 있는 이제 관절의 염증이라든가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85%예요. 예, 그분들은 그분들을 왜 많습니다. 가만히 놔두시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정 많이 힘드시면 관절에다가 직접 네. 주사바늘 좀 길게 집어넣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 치료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수 치료라 그래서 물리 치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근육을 풀어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 당연히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링게루로에다가 약물 같은 걸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직접 혈관에다가 주입을 하면서 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방법들은 당연히 환자분들을 직접 보고 의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에 나오실 때 그런 환자들을 위한 그 건강 정보 좀 네. 준비해 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꼭 해주면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끔 체해 충격 반응을 받고 있는데 네, 네. 자, 한 묶어서 한번 꼭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예, 그 허리 그 꼬리뼈 부분으로요. 예. 그 옆으로 엉덩이 그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옆으로. 그 부분이 저녁이면 저릿하거든요. 그 부분만. 뭐 다리 쪽으로 뭐 종아리 쪽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움푹 들어간 그 부분이 저릿해요. 네, 이쪽 부분. 그게 한 1년 반 돼가거든요. 좀 그래서 되셨네요. 뭐 그렇게 많이 통증이 있고 그러진 않고 저릿해서 좀 잠들기가 좀 불편한 때가 많거든요. 혹시 병원 가서 이게 진단 받아보신 적 있나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네. 병원까지는 안 갔거든요. 예. 자, 선생님 받아주시죠. 그 주로 아프실 때가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그래서 그 꼬리뼈 주위 그 부분이 이렇게 닿을 때 더 많이 아프신가요? 글쎄요, 이제 뭐 낮에 그 활동할 때는 그렇게 예, 아픈 그럴 것 때는 같지는 않고요. 괜찮으신데, 예. 예, 그 저녁에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할 때는 더 그게 그 부분이 저릿하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그 이제 디스크 협착증 이런 질환은 아니고요. 꼬리뼈 주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관절이라든가 힘줄 근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지는 않으신 경우인데 꼬리뼈 주위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은 이제 꽤 되십니다. 이제 주로 사무직
오래 앉아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신데요. 엑스레이를 찍고 뭐 MRI까지 찍어서 별다른 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신 경우들이 이렇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꼬리뼈 주위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좀 차단시켜주는 간단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네. 그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지금보다 증상이 확연하게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척추정형병원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제 미골 주위 그 통증 완화 치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받으시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실 것 자,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 심줄이나 근육이나 이런 데 아프면 좀 약을 잘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주사약을 섞어 뭐 좀 진통제도 들어가야겠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도 들어가고 그런 걸 좀 놓으면 좀 호전이 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주 올 때는 자주 맞으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땐 보통 주사를 3주나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까지는 맞을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 3번째 맞고 나서는 석 달 동안은 간격을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교과서상에서 1년에 6번 정도까지는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맞으시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계속 평생 6번씩 계속 맞는 거는 부작용이 없나요?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기 제가 너무 좀 짓궂게 좀 짓궂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그건 용서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시청자들이 많이 아픈 분들이 제가 대변해서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건 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벌써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좀 일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오규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